보유기간, 거주기간 특례입니다. 다음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전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주택이 있습니다. A주택이 민간건설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3월 4일 날 임차를 개시를 해서 2018년도 3월 4일 날 분양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분양전환이 되면 소유권이 이제 갑의 소유로 되는 겁니다. 갑의 소유로. 이 기간 동안은 2013년 3월 4일부터 2018년 3월 4일까지는 단순히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고 5년 이상 거주를 그 조건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분양 전환이 되는 조건이라고 하면 2018년 3월 4일 분양 전환 이때가 지금 취득 시기가 되는 거니까 이때부터 해서 2019년 4월 3일까지 따지면 보유기간이 지금 2년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유기간으로 따지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데 이런 주택을 위해서 보유거주기간 특례 규정을 해놨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때는 임차일로부터 그 다음에 양도일까지 전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를 했다. 5년 이상 거주를 했다고 하면 이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달리 말씀드리면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자,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전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하든지 아니면 5년 이상 거주를 안 했다고 하면 자, 이렇듯 분양 전환일로부터 전 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를 안 했으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비과세를 받는 방법이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비과세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사례는 5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를 하였을 때 만약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전환자고 동일한 경우가 있겠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임차인이 사망을 해서 동일 세대원한테 넘겼다. 임차일 수 있는 권리를 넘겨가지고 상속인이 이제 동일 세대인 상속인이 분양 전환을 받았다. 이 경우에도 5년 기간 따질 때는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당초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전 세대원이 5년 이상,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 그다음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 합산해서 5년 이상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추가적으로 또 들어보면 이제 부인하고 남편이 같이 거주를 하다가 임차를 하다가 중간에 분양 전환되기 전에 이혼한 경우도 사례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혼해서 이제 그걸 받았다고 하면 이혼 후에 거주한 기간, 그 다음에 이혼 전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해서 5년 이상이면 이때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전세대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유기간, 거주기간, 특례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요건이 있는데요. 자,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는 먼저 첫 번째 요건으로는 그 해당 주택이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만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사업인정 고시가 됐다 그러면 가치가, 주택이나 그 부수토지의 가치가 상승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목적 수요로 봐서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특례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했다는 것은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봐서 그때에는 수용되면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묻지 않고 무조건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취득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하였다는 그런 기준점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 보셔야 될 게, 자, 주택과 함께 수용되는 그 부수 토지가 그 부수 토지에 대해서 비과세해 줍니다. 즉, 수용이 됐을 때, 맨 처음 수용이 됐을 때 주택만 수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주택 부수 토지만 수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주택과 그 부수 토지가 한꺼번에 수용되는 경우를 가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은 주택을 기준으로 따져서 비과세 요건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양도가 됐을 때 주택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주택을 포함해서 부수 토지가 한꺼번에 넘어갔을 때 비과세가 되는 거지, 주택 부수 토지만 먼저 넘어가는 경우는 수용이라 하더라도 그때는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세청 유권해석, 종전해석에 의하면 수용의 경우는 임의로 양도자의 임의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 목적에 따라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록 주택 부수 토지만 먼저 양도가 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공익 목적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비과세가 된다고 종전 유권해석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시사항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판시했냐면 수용이다 하더라도 단일 복것은 아니다. 주택 부수 토지를 먼저 수용이 됐다 그러면 주택과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국세청 유권해석도 대법원 판례에 맞춰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보더라도 수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 부수 토지만 수용이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이니까 수용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주의해서 소유권을 넘기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용이 일단 되고 일부분만 수용이 됐다고 하면 그때 이제 남은 잔존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있을 건데요. 그 부수토지는 5년 내에 양도하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보유기간 거주한 특례 중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외 이주로서 따지니까 출국 1년제 1주택이어야 됩니다. 출국 1년제 1주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자, 출국일 현재 1주택과 관련해서 한번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국일 현재 1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을 취득을 합니다. A주택을 2010년도 3월 2일 날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2016년도 12월 30일 날 출국을 합니다. 출국을 하고, 그 다음에 2018년 11월 20일 날 양도를 하게 됩니다. 양도를 하면 되는데, 이때 보니까 B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한 겁니다. 언제 취득을 했냐? 출국일 전에 2016년 11월 14일 날 B주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양도 시점에서 보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이 되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충족돼서 3년 내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3년 내에 2년 비과세되는 주택, 보유기간, 거주제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출국일 현재 1주택으로 볼 것인지 1주택으로 안 볼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보면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유권 해석에서는 2016년 12월 30일인 출국일 현재 A주택과 1주택, 그 다음에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이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 해석이 나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 출국일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 이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때 이제 B주택이 상속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는 비과세가 되는데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보유기간, 거주기간 특례 조항에서는 이 경우에도 국세청 유권 해석에서는 비과세가 안 된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출국일 현재, 법문상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세청 유권 해석과 이제 조세 심판원의 입장이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출국일 현재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나의 주택은 공동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소수지분을 갖고 있었을 때 국세청에서 유권 해석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공동 상속주택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나와 있는 반면 조세심판원에서는 소득세법 보면은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타당하다. 이렇게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는 조세심판원과 국세청 유권 해석이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이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서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는데 과연 출국일을 어떤 날짜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세청 유권 해석에서는
세대 전원이 다 나간 날.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나갔다 하면 출국했다 하면은 마지막 세대원이 나간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국일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이주법에 따른 현지 이주의 경우에는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유기간, 거주기간 특례 중에서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국외 이주,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출국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더라도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취약, 유학 때문에 이제 세대 전원이 나간다든가 아니면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이 돼가지고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형편 때문에 나가게 됐다. 이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주택이 1주택, 그다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면 그때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을 특례 적용을 적용받겠습니다.